9조 3천억 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원래는 한 3조 한 5천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한 3배 규모 정도로 커졌어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80만 명 대상입니다. 선별 지원이죠. 이렇게 되면요. 그다음에 5조 6천억 원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액수는 대출 등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계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내년 예비비 절반을 당겨서 사용된 겁니다. 아직 해가 안 밝았습니다. 급하니까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수혜자는 580만 명이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례 추경 규모로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금년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누가 대상자인지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제목에 예가 들어 있습니다. 여관 200만 원, 헬스장 300만 원. 여관에 그런 거는 집합 제한을 받은 곳이고요. 헬스장은 집합 금지입니다. 금지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개인 택시엔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내달 11일부터 580만 명에게 총 9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직접 현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5조 한 6천억 정도 돼요. 문자로 발송을 해줍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 증빙 서류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25일 이후 접수. 그러니까 이번에 문자나 뭐 이런 거 못 받으신 분들 나 해당자 될 것 같은데 할 때는 알아보시고 접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표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주점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스키장 해당됩니다. 썰매장도 해당됩니다. 300만 원 지원. 이 액수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집합 제한 업종도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당, 카페, 그리고 미용실 경우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200만 원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주영국민, 당초보다 규모가 3배 커졌어요. 그만큼 정부도 좀 시급한데 그래서 생각해 볼 지점은 미리 내년에 쓸 돈을 당겨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 거 뭐 당겨서 쓰려면 지금 빨리 써야죠. 이거는 굉장히 시의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빠른 지원이 지금 뭐 결정을 했다면 예. 빨리 지원을 해서 빠르게 경제의 어떤 뭐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방역과 경제 회복. 예. 이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이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예. 이것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경제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소비 진자책으로 가면 이거는 방역을 깨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의 의미가 좀 담겼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8월 달에 우리가 2차 팬데믹을 맞았던 부분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빠르게 현금으로서 가진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금이 잠겨요. 지금 저축률이 지금 최고조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자극을 주는 정책도 같이 따라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분들만 선별적 줄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논쟁은 박준재 대변인 네. 사라진 것 같아요. 아예 선별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는 보편 선별의 논쟁과 더불어서 어떤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것은 최영학 의원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만 정부로서는 방역과 경제 두 분을 다 잡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 지원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림으로써 예. 국가 경제 전체 또 우리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데 국민이 이미 합의를 하고 계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과 일부에서 주장했던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사실은 IMF 같은 곳에서는 늘 긴축 재정을 막 강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한 2번째 내지 4번째로 재정 건전성이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재정 지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예. 오히려 그동안 IMF 가졌던 기조와 정반대의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선별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합의가 이미 이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시적절한 시기에 예. 아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 성공의 또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내용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폐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폐업상이 있는데 이분들께는 한 5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